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해먹는 것보다 배달시켜 먹는 게 더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시청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보통 1인 가구 관련 이제 썰을 풀면 그런 얘기해요. 1인 가구 분들이 돈을 못 모은다고. 정말 돈을 못 모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대한민국 1인 가구 점점 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 3분의 1이 뭐 1인 가구를 하던데 그만큼 1인 가구 많아요.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 1인 가구가 정말 집약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뭐 누구나 혼자 살 수 있어.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의 절대 다수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빈곤하다는 거예요. 그 통계청에서 그 1인 가구 빈곤율 조사한 게 있는데 남자도 빈곤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 1인 가구 남자 빈곤율이 34.5% 되고요. 낮지 않죠, 그러면? 여자는 몇 퍼센트 되냐? 여성 1인 가구 빈곤율은 55.7%입니다. 굉장히 높죠, 여러분. 남자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위값이 뭔지 아시죠? 전체의 반. 예. 그 전체 중에 딱 중간에 있는 게 중위값입니다. 예. 그러니까 1인 가구 주위값이라면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딱 센터, 중간 등수예요.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3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최근 기준. 그럼 세금 떼면 214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1인 가구 중에 절반 정도는 한 200만 원 언저리, 뭐 그 이하도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인 가구 중에 정말 넉넉하게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통계에서 봤는데 서울시에 조사한 거 봤는데 서울시에 거주한 1인 가구 중에 85%가 무려 85%가 월세입니다. 자가 소유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거야. 서울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서울은 워낙에 집값 비싸니까. 부모님 돈 못 받으면 사실 내 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서울 같은 빌라도 한 4, 5억씩 하더라고요. 구축 같은 거는. 신축도 한 7, 8억씩 합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뭐 투룸 같은 경우에도 매매로 사면 3억은 넘습니다. 서울 같은 데. 진짜 비싸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서울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많잖아. 근데 1인 가구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저축을 못 해요. 저축을 못 하니까 계속 월세를 사는 거야, 이게.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1인 가구 썰을 풀 때 유독 강조하는 게 뭐냐면 1인 가구분들 돈 아껴야 된다. 배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혼자 산다고 귀찮다고 밥 해준 사람 없다고 그냥 배달로 대충 떼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달비 무시 못해요, 여러분. 정말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단 서울이 가장 많은데 서울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그 인구 밀도 중에서 절대 다수가 1인 가구를 차지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관악구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관악구. 그 서울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많은 게 아니라 아니 강남 아니에요. 관악구입니다. 관악구가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봉천 3동인가 4동이 1km당 인구 밀도가 5만이에요. 5만. 1km 반경에 있는 인구 5만이에요. 5만. 상상되십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가 15,000인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킬로당. 예, 근데 그 봉천동이 잠깐 검색해 볼게요. 이 말이 팩트인지 아닌지 검색해 줄게. 예, 사람들이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보여줘야 믿으니까. 자, 봉천 2동의 인구 밀도가 킬로당 42,000명. 예. 그리고 봉천 3동, 아까 말씀드린 봉천 3동이 킬로당 인구 밀도가 49,700, 거의 5만이죠. 그러니까 좁은 땅에 엄청나게 몰려 사는 거 아마 가정이 아니고 대부분 1인 가구, 1인 가구. 예. 여기는 대부분 1인 가구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 여기가 다른 곳보다 월세가 좀 싸거든요. 왜냐,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산 위로 집이 많아요. 반지하나 이제
반지하 옥탑방이 많습니다. 예, 서울의 옥탑방이나 이제 반지하 다 저기 몰빵되어 있어요. 뭐 다른 지역도 있긴 하지만. 예, 보통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 산을 깎아서 집을 만들다 보니까 반지하가 많아요. 완전 지하도 많고. 그래서 서울에 여름 되면 가장 이제 문제 생기는 게 관악구지 않습니까? 뭐 비 와가지고 이제 홍수 나면 가장 많이 많은 지역이 관악구예요. 왜냐하면 관악구는 반지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혼자 살면 이제부터 해먹어라. 귀찮아도 해먹어라.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거 많다. 좀 해먹기 귀찮으면 밀키트 사가지고 먹는다거나 아니면 반조리식품 사라. 아니면 간단 요리 같은 거 배워라. 뭐 볶음밥이나 아니면 뭐 계란 관련 요리. 쉬운 거 많다. 그렇게 해서 배달은 가급적 더 시켜 먹고 해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태클을 거냐 하면 붕어 형, 제가 혼자 사는데요. 전 해먹는 것보다 배달시켜 먹는 게 더 싼 것 같은데 더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함정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정작 자신은 해먹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먹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역으로 물어봤죠. 님, 요리한 적 없죠? 하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저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요리를 안 하니까 합리하는 거 아니냐고. 네, 맞아요. 근데 식비 줄여야 돼, 식비. 이 배달 음식 사실 무시 못해요, 여러분. 혼자 살아도 배달 음식만 먹잖아요. 그러면 한 달 식비만 80에서 100만 원 나갑니다. 정말 많이 나가요, 이게. 아니, 내가 월급을 한 200만 원 초반대 보는데 식비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적자 아닙니까, 여러분? 월세하고 공과금 내버리면, 생활비 내버리면 적자 아닙니까? 뭐 저축은커녕 뭐 대출받게 생겼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벌이가 좀 안 되고 이제 그 수지타산이 안 나온 분들은 부모님한테 돈 붙여달라고 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서울 가서 왜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버는 거 가지고 생계유지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돈 계좌 넣어달라 그래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 그만 물가가 비싸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재료, 파, 양파, 마늘만 있어도 3일에서 7일 정도 찌개류 반찬도 가능하고 해 먹는데 가성비가 있어요. 저번 내용은 매일매일 메뉴를 바꿔서 끼니를 해결한다는 마인드니 식비로 엄청 지출됩니다. 돈 못 모았을 듯 싶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돈 못 모읍니다, 여러분. 이게 식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왜 제가 해먹으러 가냐면 해먹는 거하고 시켜 먹는 거하고 식비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1인 가구를 혼자 살았을 경우 가장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식비예요, 식비. 네. 물론 저는 찌개 같은 거는 자주 하지 말라고 좀 권장하고 싶어. 찌개 같은 거는. 찌개는 FM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손이 많이 갑니다. 저도 해본 적 있지만 그러면 밀키트나 뭐 반전식품 같은 거 많거든요. 아니면 시장 같은 데 가면 찌개를 팔아요. 찌개를 그 용기에다 팝니다. 그런 거 사가지고 데워 먹으면 돼. 먹을 만큼만. 그 식당이나 아니면 이제 고깃집 가보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용기에 넣어가지고 3분 정도 해가지고 10,000원에 팔아 이게. 네. 아니면 저 식자재 마트 가면 그 업소용 반조리식품 팝니다. 업소용 반조리 뭐 갈비탕, 부대찌개 팝니다. 그거 냉동 해장시켜가지고 먹으면 뭐 식당에서 먹는 만큼 알지만 적당히 먹을 만합니다. 그게 개당 한 3,000원 하거든요. 3,0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내가 찌개 FM들이 있잖아요. 정말 만들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요리에 소주 넣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취생들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간장 계란밥 아니면 이제 참치 볶음밥 같은 거 있죠.
참치 김치 볶음밥. 아니면 뭐 만둣국 이런 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 간단하게.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처럼 한 상 가득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밑반찬 3개만 놔두고 밑반찬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김치나 아니면 이제 뭐 쥐포 같은 거. 쥐포나 김 같은 거 하고. 예. 아니면 이제 뭐 계란하고 소세지 있죠. 기자한 소세지 그런 거. 그런 거 사놓고 요리 간단하게 해 먹으면 먹을 만해요. 설거지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분명 1인 가구 중에서 배달 음식만 주로 먹어서 좀 식비 부담이 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예. 지금 혼자 사는 분들 식비를 어떻게 줄이는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이 아마 가정 있는 분들보다 부담을 더 느낄 거예요. 예. 지금 돈을 못 모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식비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버티기 힘들 겁니다. 이게. 예. 본인의 벌이만 가지고는. 나이 먹어서도 계속 비싼 월세 내면서 살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 어떻게 좀 식비 줄이고 돈 모아서 좀 미래 구상을 일찍이 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